오시기 좀 불편하셨겠다, 그죠? 교통이. 이쪽에서 오시기는. 나중에 뭐 남북 내리철도 좀 생기면 좀 괜찮아.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진주가 오기가 조금은, 그죠? 고속도로로 와야 되니까. 좀 힘든 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돼? 이제 하면 돼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도영입니다. 네, 멀리서 이렇게 다, 그 날씨가 너무 좋다, 그죠? 완전 진짜 봄, 소풍 온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마스크 좀 빼고 할까, 뭐? 이거는 그 영상으로 들어가는 마이크예요. 나오는 마이크가 아니고. 그냥 빼고 할게, 그러면요. 잘 들리게. 아니, 조금, 모이면 좀 그렇나? 여기가 진주 한 번도 안 해보시면 처음 왔다 하신 분 계세요. 많죠, 생각보다. 여긴 잘, 그죠? 수도시라서. 제 수업 강의는 다 들으셨죠, 그죠? 안 듣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듣고 반복해서 보시고 오셔야지 많이 보이거든요. 진짜 대충 그냥 뭐 보고 오시면은 그만큼 적게 얻어가거든요. 많이 본 만큼 많이 얻어가는 거거든요. 또 이제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같은 경우 제가 가능한 실시간 이런 거 좀 보시고 오시면은 입지 부분을 제가 강의를 빼버렸어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보셔야 돼요. 직접 지도 같은 것도 보고 입지도 보시고 오시면은 많이 본 만큼 보여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 특히나 멀리서 오셨는데 잘 안 오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가까이 있지만은 1년에 한 번 오기가 힘들어요. 지방에 가기가.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갈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돌아다니면 진짜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내서 안 오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스터디 내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저도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한 지방뿐만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꾸준히 한 번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 많이 봐야지. 많이 보이고. 지금 이렇게 왔지만은 분명히 다음에 또 진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에 오시면은 더 잘 볼 거예요. 지금보다는 두 번째가 재밌어요. 지금은 뭐 잘 모르거든요. 위치적으로 지리지를 잘 몰랐어. 근데 진주는 작아요. 뭐 어디서 막 몰산도 오시고 경기권도 오셨지만은 진주는 돌아오시면은 32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거든요.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주는 딱 볼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신준지 역세권에가 개발된 데고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오늘 돌 때를 큰 도시가 아니니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저는 다 보러 가고 싶거든요. 뭐 어느 분은 평거 가서만 보시고 어느 분들은 뭐 초장가 그래 보시지 마시고 일단은 지역을 갖다가 나눠 드릴 테니까 그 지역 가셔가지고 시작 지점을 갖다 나눠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충무공동, 가자동, 가지역이죠. 그 다음에 평거, 그 다음에 초전을 갖다가 다 돌아보세요. 충분히 시간 됩니다. 부동산 한 군데씩만 들으시면 되니까 이왕이면 두 군데씩 들은 게 더 좋거든요. 한 군데보다는 한 지역에. 그래서 돌아보시고 여기는 이제 신준지 역세권인데 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가 좋은 게 지금 이제 진주는 일단 분양이 끝이 났어요. 충무공도 지금 끝이 난 상태거든요. 추가로 넣을 때가 제일 먼저 들었을 때가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요 뒤에가 지금 1구역 1단지는 1개발 끝났고 2개발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데가 요 뒤쪽에 가보면 이제 비완이 돼가지고 가운데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게 아마 올 10월 정도 예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아마 분양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저 앞에 공터 많이 피어있죠. 제가 비토라 해가지고 저기 또 아파트 대산지가 두 군데 지금 올해 아마 분양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주가 새 아파트가 지금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신아파트 선도도 좋은데 이런 분양권에 관심이 굉장히 이제는 이때까지는 충무공동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차고 나면 새 아파트가 가고 싶어도 없죠. 그럼 이런 분양권이 굉장히 핫할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은 작아요. 솔직히 보시면 아파트 얼마 안 되잖아요. 웰가 요 뒤에 있는 웰가가 지금 안 보이는데 가가 대장이거든요. 평당 1300 정도, 얘들이 한 1100 정도 이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도시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새 아파트가 들어서야지 가격 치주기는 가장 좋아요. 분양가를 더 높이 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 분양을 곧 있을 거라서 이 지역도 얘들도 쟤들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진주가 타이밍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점으로 보면 결국은 가장 큰 단점은 소도시라는 거죠. 32만 정도 도시고 옆에 뭐 여수가 28만 도시, 순천도 28만 도시. 그 다음에 큰 도시가 그나마 창원 옆에 있는 게 100만 도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근접한 대도시는 대구하고 부산권이 이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보실 게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충무공동 보시고. 근데 특징이 보면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충무공동 대장 1위부터 10위까지를 갖다가 순서를 정리해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충무공동, 여기 가자동, 그 다음에 평거동, 초전동이 10위권에 다 분포돼 있어요. 이제 그게 뭘 말하느냐.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심에 1위부터 10위권을 넣으면요. 거의 구가 한 구역 아니면 두 구역에서 다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산은 남구에 다 몰려 있죠. 10위권이 다 몰려 있을 거예요. 부산은 해운대 수영 쪽으로 그 10위권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여는 골고루 분포돼 있죠.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봐요. 첫 번째, 안 올라온 거예요, 아직. 대장이 안 치고 나간 거예요. 대장 지역이. 충무공동이 한마디로 대장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치고 아직 안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조금은 계속 물량 공급도 많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진주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조금 약했던 게 오르긴 올랐어요. 1차적으로 작년에 투자자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많은 수익은 못 받지만 조금의 수익을 내고 지금 1차 타이밍 해가지고 빠져나오신 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신축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갖다 선호도가 높았었고요. 진주에는. 이제는 2차로 보니까 지금은 여기가 그나마 좋은 게 조정이 아니죠. 그죠? 조정이 아니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도 공급도 없고,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조금 타이밍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들어갈 때 지금은 조금 트렌드가 틀려진 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2주택, 3주택을 더 소유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자들이 진주에 이런 신축 대장 이런 아파트를 사기가 조금 버거운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억 미만의 1.1주택들, 그런 1.1%의 법인이나 그런 아들이 1억 미만의 주택을 다 가져갔어요. 진주도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트렌드가. 그래서 1억 미만은 제가 카톡으로 조금 전에 지금 드렸어요. 파일을 갖다 올려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동별로 방금 말씀드린 4개 동별로 30평, 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갭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갭 작은 걸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시장에는. 지금 시장에 큰 의미는 없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고, 맨 마지막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 이슈가 있는 1억 미만의 주택들이 지금 갭하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현주군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의 작년에 다 이미 들어갔어요. 걔는 이미 건설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벌어져 버렸어요. 1억 한 5천까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 1억씩이나 들어가니까 이제는 끊겼어요. 거래 자체가 끊겨버렸고, 그나마 상봉이 이제 이번에 D등급을 받으면서 안전진단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갔어요. 걔는 지금 한 1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갭이 전보다는 좀 벌어졌죠. 그때 제가 봤을 때 6천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벌어졌어요. 작년에 제가 우리 봄쯤에 한번 왔다가 썼는데 그때가 쌌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6천 정도밖에 안 하고 갭이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은 또 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진주는 지금 딱히 말씀드릴 게 32만의 도시에 솔직히 투자 성향이거든요. 개인의 내 투자 성향이 어딘지,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도시에 들어가도 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대도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 싼 인천 같은데 저력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되고 진짜 조금 소액적으로 하신다면 이런 소도시도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뭐 그런 대도시처럼 몇 억씩 이렇게 상승은 못해요. 이런 도시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투자금 해가지고 한 3천만 투자했다? 그럼 3천 정도 모은다 생각하시면은 이 시장은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라 봐지고요. 물론 그래 보시면 되고, 진주는 또 딱히 말씀드릴 게,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갭이 솔직히 벌어졌어요. 특히 신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무공동 같은 경우 1억 갭이 나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더 상승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 싸고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충분한데, 지금 가장 중심을 봐야 될 게 전세가예요. 작년 솔직히 임대차 3법을 갖다가 딱 하고 나서 전체 전세 시장이 초토화되면서 다 올라갔잖아요. 그때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전세가 귀해지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울산을 갔잖아요. 그래 갭이 굉장히 붙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엄청나게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할 때만 해도 대장 아파트들 솔직히 5천 이하의 갭이었는데 임장 가니까 뭐 7천까지 넘어갔던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1억 5천, 2억까지 갭이 나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담은 울산뿐만이 아니고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비수기가 되면서, 이사 비수기가 되면서 전세가 팍 줄다가 다시 지금 전세가 굉장히 늘어나는 시장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봄 시장 이제 설날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이사 처리되면서 분명히 전세가 다시 꺾여가지고 귀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전세가가 분명히 붙어요. 그 진주는 빨리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이미 시작됐어요. 전세가 올라갔다가 내려놨다가 지금 꺾여가지고 줄어들기 시작해요. 전세가 지금 딱 타이밍으로 볼 때는요. 그러면 이 전세가 곧 아마 조금씩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진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요. 울산도 다시 전세가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염려되는 지점 말씀드린 게 지점이 뭐냐면 작년에 그 대장 아파트들 많이 사고 신축을 많이 1차 투자자들이 올 6월 1일 전에 조금 틀 물량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 것도 조금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근데 진주는 솔직히 그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세가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 혹시나 투자를 갖다가 한다면은 이제 그 잔금 기간을 굉장히 늦춰가지고 뭐 지금 만약에 투자를 들어간다면은 뭐 6월, 7월까지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늦춘다면은 전세가가 붙어서 투자금 훨씬 더 작게 드는 시기는 맞아요. 예, 타이밍이. 그래서 울산도 그렇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자로 들어간다면 전세가를 잘 보시고 잔금 기간을 굉장히 늦춰가지고 최대한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보다도 투자금이 굉장히 작게 드는 시장이 올 거니까 지금이 근데 지금은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은 맞아요. 지금은 올해도 더 분명히 저는 오를 거라고는 봐요. 1년은 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전국적으로 다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만약에 투자로 들어간다면은 단기로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보면은 다음 상승장을 보고 투자하라 그래요, 저는요. 근데 좋게 예를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플랜을 잘 짜셔야 돼요. 내가 지금 투자해가지고 1년 안에 수익률을 먹고 나오겠다 했는데 이 시장이 안 좋아 꺾여버리면은 그죠? 자금력이 안 된다고 힘들어진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면서 4년 두 바퀴 정도의 시장을 보고 들어간다면은 만약에 1년 안에 좋아져가지고 단기로 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또 그런 플랜을 짜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조금 위험 요소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투자 방향을 잡으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임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장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각자 오늘 보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4개가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도 각자도 해보시고요. 과거의 대장은 평구였어요. 평거동이 가보시면 법원도 검찰청도 있고 학원가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보면은 가격대도 보면은 충무공동이 많이 올랐지만 25평 기준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34평은 평거동이 많이 올랐어요. 그 정도로 안정적인 지역이에요. 이제 그래서 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옛날에 투자하러 제가 평거동을 갔는데 나가라 하더라고요. 투자하러 왔다니까. 딱 들어가니까 볼때일라가 인사하더라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어떻게 오시니까 투자하러 본다 바로 안 잡더라고요. 없다고 물고 가라고. 그 정도로 투자자를 갖다가 굉장히 배척했던 시장에서 지금은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은 이제 투자들도 많이 돌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다를 건데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보면은 지금은 환경적으로는 충무공동이 최고 좋아요. 다 새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인프라 이런 거는 평거동이 굉장히 이제 구도심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을 거예요. 초전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왜 저렇게 비쌀까 싶은 필스테이트 하나만 비싸거든요. 걔가 이제 신축이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걔는 조금 비싼데 그래도 미래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결국은 이 도시가 32만 도시지만 더 좋은 게 뭐냐면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고요. 50만 이상의 충분히 인구를 흡수하려고 일자리도 계속 만들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혁신2가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혁신2가 어디냐면 지금 혁신 충무공동 바로 밑에 붙여가지고 혁신2를 진행하고요. 그럼 미래적으로는 충무공동도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초전을 갖다가 진주에서는 초전을 굉장히 키워요. 앞에 가보시면 초전은 완전 평지거든요. 평지에 논밭밖에 없어요. 그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초전에 많아요. 그래서 초전도 키울 거고요. 저는 진주는 진주역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한계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분양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분양을 하겠죠. 이거 나면은 크게 개발 계획에 보면은 크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평거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잖아요. 그래서 큰 개발은 없어요. 물론 옆쪽에 이제 신축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직 계획은 있긴 있던데 걔는 뭘 봐야 되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봐야 돼요. 몰려 있어요. 그렇죠. 구도심이다 보니까 평거 위쪽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한 이영, 상봉, 이현아인 쫙 지금 보면 재개발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똘똘한 해가지고 재개발 투자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재개발 안 되고 지금 재건축고 이런 면만만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다 시작 단계거든요. 아직까지 솔직히 사업 시행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도시에 솔직히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그런 회의적인 부분도 충분히 저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서울은 또 굉장히 잘 됐고 부산은 이제 끝이 났죠.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 90% 이상 진행됐어요. 이제는 스스로 하게끔 만들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막 지금 이제 시작하는 데가 창원, 대구 그 애들이 끝나야지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물론 재개발이 처음 시작돼간 보통 보수가 10년을 보잖아요. 시작 단계에서. 얘는 충분히 더 봐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미만이라 하지만 저는 이현주공이나 상봉은 조금 보수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잘 빠져나오셔야 되고, 뭐, 내가 여기 살면서 그냥 이거 신축 받을래. 그냥 산다 이런 생각하면 괜찮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식으로 전세가이라든지 그런 것 좀 참고해서 잘 보시고, 왜 평가가 그래 좋은지 입지적으로 처음 오신 분은 특히나 현장을 한번 진짜 잘 보세요. 건물하고 이거 왜 자기 좋은지 부동산만 들어가서 보시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게 다음에 또 오시면 다르게 보일 거니까 그래 하셔가지고 각자 지금 오늘 조 짜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뭐 딴 거 말씀하실 거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조를 짜고. 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위치가 진주에서 보면 좀 오른쪽 편에 있죠. 왜 오른쪽 편에 있을까? 그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렇죠. 그 경남은 동부 경남, 서부 경남 두 개로 나뉘거든요. 동부 경남의 축은 창원이 중심축이 돼서 김해, 양산, 거제 이렇게 있고, 이제 서부 경남은 진주가 중심축이 돼서 사천, 남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주가 주거로서 서부 경남에서 주거로서 좋은 동네고, 일자리는 어디가 많이 들어와요? 아, 이제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셨다. 사천에 많이 들어오고, 관광은 어디 들어오냐면 사천 아래 삼천포라든지 남해 쪽에 관광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진주라는 애들은 이제 사천의 일자리 접근성이라든지 남해 관광지 접근성을 고려하면 혁신도시가 동쪽이 아니라 좀 남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동쪽을 선택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창원과의 접근성을 보는 거죠. 진주가 봤을 때 어차피 사천이나 남해는 본인 쪽으로 당연히 올 것 같고 그래서 창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동쪽에 놨구나. 그리고 왜 진주 역세권보다는 혁신도시를 먼저 개발했을까? 창원은 역이 있어요, 없어요? 지하철역이 없죠. 그리고 KTX역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많이 이동을 해요. 그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로 가는 KTX 그 인원이 가장 많은 지방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인구가 창원으로 많이 내려왔던 거예요. 일자리 따라서. 그럼 진주에서 창원까지 서로 이동하는 기차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겠죠. 기차가 없으니까 차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C를 혁신도시로 통하게 하고 혁신도시를 개발을 했었어요. 이제 창원은 창원대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KTX역을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주와 창원의 KTX역을 발전시키면 KTX를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창원과 진주도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다음에 이제 진주는 혁신도시가 들어왔는데 도심이 혁신도시 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주거 제일 좋은 도시가. 근데 부산에도 혁신도시가 있는데 해운대를 더 쳐주지 혁신도시를 더 쳐주지는 않잖아요. 대구도 혁신도시가 있는데 수성구를 더 쳐주지 혁신도시를 더 쳐주지는 않아요. 근데 진주는 왜 혁신도시를 더 쳐줄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고, 이제 중소도시니까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더 힘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신도시의 힘을 받을 때는 평고동이 힘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불과 우리가 이제 저희는 꾸준히 이제 오고 있는데 작년에 왔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오고, 그 전에도 오고, 그 전전에도 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인식에는 어떤 거냐면 충무공동은 그러니까 혁신도시는 좋은 거를 알겠는데 구도심인 평고동이 오를까? 이런 의문도 많이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평고동이 어떻게 되고 있지?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면 그런 데를 알면 또 어떤 데가 보이냐면 대구는 혁신도시가 있고 부산은 혁신도시도 있고 근데 인천에 가면 혁신도시가 있어요? 없죠? 근데 또 신도시가 뭐가 있어요? 인천 대신에 혁신도시 대신에 네, 그 경제자유구역에서 송도, 청라, 용종이 있죠. 근데 부산이나 대구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왔는데 도심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천에는 송도가 들어오니까 제일 살기도 좋은 동네로 프리미엄 높은 데가 어디예요? 송도. 그 다음 청라 이런 데를 쳐주잖아요. 거기가 갈 동안 원래 구도심인
부평이라든지 또 남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좀 침체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진주를 보면 혁신도시 쪽으로 몰렸다가 평고동이 죽었었거든요. 근데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끝날 시점에서 같이 뜨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인천은 신도시 때문에 몰려고 구도심은 죽었는데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끝나고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될 때쯤에 구도심은 어떻게 될까를 진주에서 보아서도 조금 알 수 있어요. 도시의 흐름은 비슷하단 말이야. 규모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보면 훨씬 잘 보이겠죠. 예. 그래서 단순히 내가 혁신도시 얼마, 평고동 얼마, 난 투자하고 싶은데 매매가는 얼마고 전세가는 얼마고, 요거를 좀 더 뛰어넘어서 그런 도시의 성장, 과거,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훨씬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좀 더 해서 혁신도시는 어떻는지, 평고동은 또 어떻는지, 이게 와보는 게 엄청 중요한 게, 이제 진짜 1년 전만 해도 제가 말했으니까 알지, 아니면 모를 거예요. 오늘 처음 와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혁신도시도 좋고 평고동도 좋고 초전동이에요? 초이동이에요? 초전동도 좋고 그냥 좋은갑다 생각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를 알면, 아, 혁신도시가 들어올 때쯤에는 구도심이 좀 침체됐다가 이게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구도심이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일어나면서 같이 이게 뜨는구나 라는 맥락을 배워가려면 꾸준히 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온 것도 또 이 모습은 어떤 건지를 내한테 깊이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왔던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래 보는 것보다는 도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팀 나누면 되겠죠. 팀을 나눠야 되는데, 보자. 그 친한 분들도 여기 와서 친해진 거거든요. 이제 슬슬 빠진다. 빠진 사람부터 불러야지. 송송이님 일로 오시고. 이제 우리가 친한 사람들도 좋은데, 그 친한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교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안 친한 사람끼리, 타지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그래야 울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경기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생각 공유가 되거든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송송이님 일로 오시고. 네. 아, 이거 안 잡히게. 네. 아, 이제 이거 종료하면 되겠다, 이제. 카메라 때문에 그랬구나. 종료. 네. 아, 이제 잠시 내가 끄어줄게. 조용히라는 거. 요거다만. 발표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빨리 하는 게 좋거든요. 네, 빨리 늦게 하면 뒤에 부담된디 더. 자, 누구 어디 팀부터 할 거예요?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네, 송송이님 먼저. 와, 그건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어디 잠시만요. 형님이 열로 조금씩 가고, 이제 일단 어디 돌아보셨어요? 저희는 일단 평거동이랑 혁신도시 갔다 왔거든요. 두 군데. 네. 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지금 평거동을 좀 보니까, 그러니까 매물도 있고 전세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호의적이셨고, 네. 지금 보니까 엘쿠르 같은데 추천해 주셨던 게 엘쿠르랑 그리고 에코. 근데 LH는 조금 추천 안 하시더라고요.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셨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평거동이 합군 좋고, 그러니까 구 도심에 이래도 그러니까 중심지다 보니까 선호도는 좀 있는 편이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혁신도시 넘어갔는데, 그 말도 하시더라고요. 엘쿠르가 지금 현재는 4억 9천에서 5억 5천 정도 시세 나와 있는데, 혁신도시 대방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들어갔는데, 혁신도시는 매물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중흥 갔더니 중흥 7억대에 나와 있고요.
소장님 말씀으로는 한 85% 정도가 실수요자가 있고, 혁신도시가 네. 그리고 15% 정도가 이제 투자자들인데 이제 거의 매물도 없고 거래도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렇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투자한다면 어디를 하시겠어요? 투자한다면 저 같으면 혁신할 것 혁신. 같아요. 한번 근데 투자를 돈이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진주는 아직 진준하지. 네, 그러니까 갭 차이가 지금 현재 거의 2억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할 거면 다른 데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팀 제가 질문해 줄게요. 오시면 되는데. 같은 팀이에요. 아, 같은 팀이에요. 그다음 다른 팀. 빨리 안 하면 카메라로 얼굴만 비친다. 괜찮아요. 네, 저희는 어디 혁신이랑 초전이랑 그리고 편거 다, 네, 다 다 다녀왔는데요. 근데 저희 이제 혁신 중심으로 보라고 하셔서 네. 브리핑은 그쪽 중심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방 다녀왔는데 대방. 네. 그 실거래가 말고 이제 매물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봤을 때 39평 같은 경우에는 매매 6억, 전세 4억, 그래서 갭 2억 정도. 그리고 39평에 또 6억 7천에 전세 4억 5천 맞출 수 있는 물건 정도 있다라고 해서 2억에서 2억 2천 정도 갭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방이 입지적으로 일단 뒤에 중후 X클래스가 지금 뭐 좀 더 뭐 높게 실거래가가 높다고 나왔는데 일단 그 대방의 수요가 다 빠지면 그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대방의 앞에 뭐 학세권 근처 뭐 초중고 다 있고 앞에 병원 뭐 학원가 뭐 이런 쪽이 너무 잘 돼 있어 있고 뒤에 이제 녹지 쪽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입지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중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안 좋다. 그리고 그 주차 이런 쪽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실거래는 대방을 훨씬 선호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설 전에 잠시 시세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그리고 주변에 지금 사택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5평짜리 전세가 너무 잘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셔서 그 대방 바로 옆에 보면 LH 8단지가 있는데 25평인데 3억대. 근데 원래 3억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3억인데 한 2억 9천 정도 되는 매물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지금 갭 큰 거는 원래 기존 전세 있던 거는 1억 9천 해서 갭 1억 정도지만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거는 뭐 2억 9천에 전세 2억 2천 정도 해서 7천 정도로 이제 갭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거의 상권이나 이런 모든 거는 대방이랑 똑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25평의 신혼부부나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8단지도 되게 선호한다라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혁신. 네. 투자 만약에 동생이 산다 하면 네. 진주 주민이다. 네, 네. 그러면 사라 하겠어요. 전세 사라라 하겠어요. 전세. 매매와 전세. 네. 그거는 그냥 경험으로 그냥 네, 매매를 일단 매매를 할 건데 좀 더 오를 거라 보는 거네. 네, 이런 느낌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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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의 힘듦을 알기 때문에 전세 그래서 힘듦을 네, 알아서.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것 같은데 한다면 지금 어디 하겠어요? 혁신이랑 초전이랑 평가랑. 평가보다는 혁신이 평가보다는 더 혁신. 나아갈 것 같다는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컨디션이나 딱 갔을 때의 분위기나 느낌이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그 서울 사람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시골에 왔는데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혁신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다 살만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받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뭐 초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분위기라고 했고 제가 봤을 때도 세 군데 다 돌아봤을 때 혁신이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팀. 이거 딱 대기 중이네. 네. 그냥 하면 나와요. 네, 그냥 하면 나와요. 네. 좀 얼굴 작아 보이게. 네. 뒤로 갈까? 원래 작네. 저희는 초전덕을 맨 처음에 갔었고 초전을 돌고 그 다음에 혁신을 갔다가 가자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세 군데를 다 돌아본 결과 갭은 이미 너무 많이 벌어져서 어느 아파트가 전세가 어떻고 매매가 어떻고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미 앞쪽에서 다 발표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 좀 이제 건진 유의미한 한마디 메시지가 뭐냐고 혹시 모르신다면 특정 소도시 아니면 대도시가 됐건 그 도시의 도시개발 계획이 나오면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좀 학습하는 계기가 됐던 게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였고 평거라든지 중앙 이런 원도심이 있었잖아요. 네. 그 원도심이 진주라는 이 소도시가 과연 원도심이 바뀔까? 신도심으로 상권이 이동할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이동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부산은 이동을 한 게 이해가 되거든요. 광역시니까. 네. 근데 진주는 소도시인데 이렇게 이동을 하나? 그러면 제주도의 혁신도시는 이동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진주 혁신도시, 제주 혁신도시는 이제 차이가 뭘까? 타 지역도 분명히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부산에서도 혁신도시가 있는데 부산시장에 대연동이라는 혁신도시가 미치는 파급 효과랑 진주라는 이 소도시의 진주 혁신도시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부산은 광역시니까 혁신도시라는 그 호재가 부산 전체 시장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진주는 혁신도시라는 이 호재가 이 진주라는 소규모 도시를 아예 뒤엎어버렸고, 그럼 그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향후 10년을 뒤를 바라본다면 충무공동이란 혁신도시에서 나중에 되면 진주 역세권 개발로 상권이 이건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저희는 얻었어요. 근데 진주 역세권이랑 진주 혁신도시의 차이점을 물어보신다면 진주 혁신도시는 마피가 형성되고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진주 역세권은 투자자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입 장벽이 초반부터 높아요. 왜냐하면 분양권과 세금과 전매 제한과 이런 갖가지 장애물들이 그 진주 시장 이런 정책적 부분에서 막혀 있고, 진주 역세권은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은 게 제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기반 시설이. 근데 충무공동은 맨 땅에 헤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무공동의 지금 도시 기반 도로를 봐도 도로가 너무 좁고 출퇴근 시간에 이건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혁신도시에서 진주 역세권으로는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지어지고, 진주 소도시의 혁신도시는 부산이라는 광역시의 혁신도시랑은 급이 다르다. 그 다음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와서 제주도의 혁신도시를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잇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또 네. 응원해 주세요. 네. 근데 본인만 심각하지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뭐 혁신이나 그 새 아파트 위주로 가실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재건축 위주로 돌았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진주, 상대, 하대. 거기는 이제 근데 대부분 지금 저희가 돈 데가 매물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매물 걷어들이면서 가격은 올리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진주, 상대, 하대 같은 경우에는 5층짜리 뭐 8천 정도? 근데 이제 그 정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간 데가 상봉, 주공. 거기도 이제 지금은 매매가 한 1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소장님한테 브리핑을 듣는 와중에 누가 전화로 그것도 이제 사가져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이것도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상봉, 주공 앞에는 그 소장님이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있었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이게 되겠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 요게 이제 지금 이슈 때문에 올랐으니 나중에 조금 한 1년, 2년 이게 이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러고 나서 사라.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간 게가 이연 주공하고 평고 주공 돌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연 주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1억 한 5천 정도?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매물은 근데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매물 많이 없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평고주공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이제 주변에 돌고 이렇게 왔는데, 평당 한 1억 3천 정도? 근데 전반적으로 좀 물건이 많이 없고, 좀 걷어들이고 그런 분위기는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네. 다른 컨셉으로. 네, 또 이제 발표 끝났나? 끝 안 난 거 아니에요? 끝 안 났는데 살짝. 네. 한 팀 안 왔고.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컨셉이 있어서 참 재미있고 유의미한 답사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진주는 아까 혁신도시가 이제 도심이 좀 이동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진주가 많이 비교되는 게 경남에서는 어떤 도시가 있을 것 같아요? 양산. 그렇죠. 예, 인구수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딱 할 때 비슷한 인구수 어디 있지 하면 양산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양산이 약간 빠른 정도. 예. 그리고 양산은 부산으로 들어가는 지하철이 있잖아요. 진주는 부산으로 들어가는 지하철은 없고 대신에 서부 경남에 약간 독단적인 서부 경남에서는 좀 큰 도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부 경남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진주와 약간의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양산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안목을 키워가도 좋을 것 같고요. 양산은 신도시가 뭐가 있죠? 물금이 있죠. 봐봐, 양산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심이 양산 물금으로 이동됐어요? 이동됐습니다. 네, 이동됐어요. 그리고 부산은 아까 대연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심이 이동하진 않았거든요. 부산은 지금 이제 2개 도심이었어요. 광복도심, 서면도심에서 이제 해운대까지 3개 도심, 앞으로는 강서까지 해서 4개 도심이 돼요. 근데 저는 물금이 도심이 될지 진주혁신도시가 도심이 될지 알고 있었어요. 부산은 안 될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에서 그분이 오셔서. 그 도시의 인구수 파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평택에 가면 경기도 평택시에 가면 평택시는 인구가 몇 명이죠? 솔탱이님 검색. 평택시 인구 이라면 돼요. 평택시 인구 네이버에서. 평택은 경기도라서 인구가 여기 지방보다는 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는 100만을 54만 54만 50 거의 55만 많이 늘었죠. 네. 계속 늘 거예요. 그래서 80만 계획 인구에서 이제 평택도 나중에는 100만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평택 지도를 잘 보면 시청이 있는 데가 남평택이라 부르거든요. 거기가 원래 도심이어야 되는데 아무 인프라도 없는 고덕이 도심이 됐어요. 근데 저는 거기가 더 좋아질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도시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공간구조라고 해서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보려면 공간구조계획을 보는데 그 계획을 보기 전에 공간구조계획이 왜, 도시계획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보다 보면 책을 펼쳐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간구조계획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공간구조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체크를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공간구조계획에서 평택의 고덕 도심으로 들어가겠다. 또 바뀌어서 이제 또 2개 도심으로 가겠다. 이런 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거냐 했을 때 제가 이 돌아오실 때 표정을 보면 좀 어떠냐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데는 어떠냐면 막 늦는 분들도 더 많고. 왜 그러냐면 일단 갭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 대비 갭 차이가 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때 표정이 약간 그냥 오늘 그냥 공부하다 생각하고 가자라는 표정. 예전에 울산이나 이럴 때는 좀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빨리 이분들 끝나고 강사님들한테 빨리 물어봐서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표정이었고 이제 지금은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표정인데 대체적으로 또 혁신도시를 많이 선호하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부동산 가서 살짝 졸기도 했는데 이게 약간 이제 돌다 보면 이게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이제 진주는 대체적으로 더 오른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럼 왜 오를까요, 진주가? 왜 올라갈까? 그냥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말고 왜 오를까? 혁신도시가 살기 좋아서? 공급이 부족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있어서? 창원시가 강력시 됨으로써 경남도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제가 약간 맞아요. 그것도 엄청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진주가 오르려면
창원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주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급도 부족하다, 이것도 좋은 내용이고. 근데 저는 좀 더 핵심이 이제 창원이 오르면 오를수록 진주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더 맞출 것이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뭘 비교하면 좋냐면 창원 가격과 진주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진주는 창원의 5개 구 중에서 어디 구랑 가격이 좀 비슷할까? 그 다음에 창원의 가장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의창구죠. 의창구의 대장 아파트랑 진주 혁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랑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적절할까? 이런 것도 좀 비교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대장 아파트랑 평고동 대장 아파트랑 가격 비율이 어느 정도면 적절할까? 이런 비율도 정말 좋아요. 저는 이번에 운영님께서는 이제 같이 제주도를 갔다 보니까 제주도 혁신도시랑 비교했잖아요.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는 어디를 갔었냐면 인천을 갔었거든요. 목요일 날 인천 갔나? 수요일 날 인천 가고, 목요일 금요일 제주도 가고, 토요일 진주 왔네. 인천을 가면 또 어떠냐면 송도, 이제 그쪽의 신도시가 송도거든요. 송도가 10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부천을 가보면 이제 송도는 11억을 바라봐야 되는데, 부천을 가면 한 7억, 언저리 6억에서 7억? 그러면 가격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냐면 60% 정도 돼요. 60, 65%, 70% 조금 안 돼요. 근데 여기 평고동이랑 혁신도시는 한 몇 프로 정도 차이 나요? 한 75%? 그러니까 다시 도심민 신도시 쪽으로 기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혁신도시 하실래요? 평고동 하실래요? 하니까 사람들이 혁신도시를 좀 더 선호하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벌어지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래도 투자는 평고동이 또 괜찮은, 가성비는 평고동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의견이 나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안목을 늘리는 것도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 이왕 온 김에 하나만 내가 얻어가야지 보다는 내가 좀 더 공부해서 더 이왕 온 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는 걸 많이 늘려놔야 됩니다. 네. 혹시 또 네. 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 이제 보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전세가, 매매가가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고 돌아다니 보시면 다 벌어졌었을 거예요. 다. 저 울산도 받고 딴 데로 보니까 다 벌어져 있고, 투자적 심리는 조금 죽어 있는 상태지, 그죠? 예, 오늘은 이제 그래도 이제 스터디적 개념이 강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말고 다음에 다시 진주를 오시게 되면은 또 그만큼 더 많이 보일 거거든요. 더 재밌을 거예요. 처음 오셨으면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임장을 가면은 좀 막막해요. 그냥 아파트만 보고 항만 보고 시장만 보고 왔는데, 이제 이때 흐름을 갖다가 보고 다음 임장을 왔을 때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또 이렇네라는 게 보여요. 그럼 그 변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시장을 가면. 그래서 임장을 갖다 적극적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뭐 컴퓨터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앉아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꼭 임장을 갖다 꾸준히 가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뭐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진주가 더 상승을 하려면은 뭐가 더 필요할까요? 왜, 어떻게 하면 더 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도 아까 지금 뭐 공급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없어서 진주가 오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공급이 없어가지고 이제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 오른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저도 부동산 한번 갔다 오보면 전세가 귀해지기 시작했어요. 꺾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이제 계속 전세가 이제 다시 쌓이다가 최근에 겨울 비수기에 다시 공급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제가 혁신도 가보니까 전세가 귀하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가면은 전세가 오를 거예요. 밀어 올리겠죠. 가면은 더 오르려면은 공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더 올라가요. 옆에 신축이 쳐줘야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주가 꾸준히 상승은 할 거라고는 보는데, 올 봄에 내년 올 가을쯤 되면 이제 여기 또 신축이 들어선다 그랬잖아요. 그때 분양을 하면 아마 또 확 칠 거예요. 옆에 이렇게 신축이 좀 들어서 줘야지 계속 그걸 갖다 상승 올려주거든요. 너무 아예 공급이 없어도 조금
팍 치고 올라가지 못해. 어느 정도 상승 꾸준하게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보셔야 되고, 이번 봄 되면 이제 전세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오늘 갔다 오셨으니까 전세가 지금 귀하잖아요. 충북도 귀해요. 그러면은 이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새 어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오늘 갔다 와가 끝이 아니고 모니터링을 조금씩 해보세요. 그럼 지금은 방금 말씀대로 투자하기는 좀 그래요. 이 32만 소도시에 뭐 1억씩 갭이 나가지고 투자를 하기는 저도 반대를 해요. 그 정도 갭을 두고는. 근데 이번 이제 또 이제 이 사철이 오면은 이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그 갭이 붙을 수도 있어요. 금리. 그래서 그런 시장을 갖다 조금 더 보고 이제 그런 흐름을 갖다 꾸준히, 결국은 공부를 꾸준히 봐야 되거든요. 오늘 한 보고 안 봐버리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날씨가 그나마 이제 따뜻해서 임장 가기도 이제 좋은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또 보이고 하니까, 항상 또 뭐 질문 있으면 우리 강사님도 잘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또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일개 진주 왔는데 또 다음 지역을 또 선정하실 거니까 계속 연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나오고 아이람 이제 저는 되거든요. 이거 사야 되겠다.